현재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KF-21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F4 팬텀2와 KF-5 제공호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소요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결과물인데요.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3으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죠. KF-21의 경우 무게나 추력비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체급을 비교하자면 F-16 등의 소형 전투기보다는 크고 FA-18EF, F-4, F-15, F-22 등의 대형 전투기보다는 작으며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그-35, FA-18CD와 비슷한 체급을 갖춘 중형 전투기입니다. 명칭은 2021년 4월 9일 출고식을 통해 KF-21 보라매로 확정되었었죠. 번호 21은 CJ 1호기가 출고된 2021년과 21세기에는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는 것을 뜻하고 보라매는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인 보라매 사업에서 따온 것입니다. KF-21은 진정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타 전투기들에 비해 국산화 비율이 높은데요. KF-5 제공호와 KF-16의 경우 면허 생산 기종이라서 국산화 비율이 40% 이하였으며 그나마 TO-10 골든이글 훈련기와 그 파생형들의 경우 1호기 출고 당시 국산화 비율은 48%였지만 TA-50과 FA-50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산화 비율을 59%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시작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국산화를 진행하여 80%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KF-21 보라매는 2015년부터 28년까지 한화 약 8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60%, 대한민국 기업이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납금 지불만 이행한 후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진도 철수시킨 바 있었죠. 뭘 믿고 그러는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도 타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눈을 돌리는 등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술 이전 확대나 수출권 허용, 시제기 수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더욱이 2021년 분담금 조정 협상 중에도 프랑스 측과 비밀리에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와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2021년 11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초기 분담금 약 1조 7천억 원 중 1천여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자녀 납부액의 30%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액 재조정에도 미납액은 쌓여 2022년 7월 기준 약 8천여억 원의 금액이 체납 중이었는데 2022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납부 금액은 미미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블록 1이 2026에서 2028년까지 40대, 블록 2가 2029에서 2032년으로 8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대에 세계 각지에 중소형급 세미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은 KF-21밖에 없고 따라서 KF-21이 가격을 낮추고 괜찮은 성능만 뽑아줄 수 있다면 세계 중소형급 전투기 시장 중 F-35가 팔리지 않는 곳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F-21이 F-35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미국이 F-35를 판매할 만한 국가는 우선 미국의 우방이며 동시에 경제력과 국가 예산에 있어 F-35의 수명주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F-35 대신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KF-21의 주 경쟁 상대는 기존의 4.5세대기들이 될 것이며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급 4.5세대 전투기를 예전의 F-16과 비슷한 가격과 유지비에 살 수 있다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KF-21의 수출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사업의 사업비가 120대 구입에 8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당 700억 원, 약 6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제시된 성능과 유사한 경쟁 기종들의 판매가를 비교하면 대충 대당 6천만 달러 선 이하에 판매할 수 있어야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만 해도 1억 달러가 넘던 F-35의 가격이 2020년 인도부는 8천만 달러로 인하되었는데 인지도나 성능에 있어 확실한 열세에 놓인 KF-21의 수출 단가는 대략 5에서 6천만 달러 선이 상한선이 됩니다. 현재 목표로 하는 가격은 F-35보다 대당 2,500만 달러 정도 저렴한
하나 600억 원 정도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비단 F-35뿐만 아니라 기존 4.5세대기들보다도 상당히 저렴한데 신형인 F-15EX의 경우 보잉은 기당 8천만 달러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려진 것에 따르면 기당 8,700만 달러이며 라팔이나 타이푼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기에 F-35가 아닌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하여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체 가격도 가격이지만 유지비와 이에 따른 총 수명 주기 비용이 더욱 중요한데요. F-35는 이제 가격이 8천만 달러 선으로 인하되어 구입 가격은 대부분의 서방권 4.5세대 기종에 비해 별로 비싸지 않지만 유지비는 4.5세대기에 비해 1.5배 정도로 꽤 비싼 축에 속하며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비싼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KF-21은 구입 가격에서 F-35나 F-15EX와 확실한 차이를 내지 못하더라도 유지비를 F-16급으로 낮추어 F-35의 반값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면 F-35나 F-15EX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KF-21의 판매 전망을 높게 잡고 있는데 KF-21의 매력에 대해 언급하는 더드라이브의 기사, KF-21이 라팔의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는 에어앤코스모스의 기사 등이 있으며 여타 매체들에서도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하여 KF-21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N에서는 KF-21 출고식 방송 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도 KF-21의 구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국가들은 이미 T-50 골든이글이나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생겼고 또한 신형 전술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지출 또한 부담되는 국가들인지라 KF-21의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 또한 잠재적 고객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돈은 넘쳐나게 있지만 무기 구입 때마다 애를 먹는 중동 국가들, 국방 예산이 적은 편인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 군대의 규모가 작아 대량의 전술기를 들여올 여유는 없지만 적당한 성능은 필요한 유럽의 소국들, 심지어는 자국산 현용 전투기는 물론 차세대 기체까지 만들고 있지만 항상 여러 가지로 말썽을 일으키며 제때 도입해본 적이 없는 인도마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시에 폴란드 측에서 KF-21도 유심히 주시 중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KF-21의 구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의 국방자문위원회에서는 대러시아전을 상정한 폴란드 공군의 적정 전술기 수요를 최소 150대로 권고했는데 기존 보유 중인 F-16에 도입 예정인 F-35, FA-50을 합쳐도 약 130여 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즉 못해도 20에서 24기 정도는 더 추가 도입을 해야 하는데 만약 KF-21의 완성 시기인 2026년 이후에도 미국제 기체를 도입하는데 애를 먹는다면 마침 양산이 시작되는 KF-21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며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24와 카이 측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예 블록2 개발 과정에서 공동 생산국 선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1순위는 당연 미국 전투기가 우선이겠지만 KF-21이라는 옵션을 준비해 둠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만약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면 싼 값의 기술 도입도 가능해지니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원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를 우선 판매처로 삼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등에 진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던 상황에 대러시아전의 최전선인 폴란드에서 선택했다는 실적이 생긴다면 단순히 공동개발국 하나 추가되었다 정도가 아닌 유럽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성능의 보장과 동시에 미국제 전술기 도입에 애를 먹는 친나토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판매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관적 전망에서 예측했던 시장성의 부재 및 각종 문제 중 상당수가 해결된다는 것을 뜻하기에 낙관적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이슈 1번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